이렇게 더러웠던 창문이 요걸 쓰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봄이라서 그런지 창문이 더러운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황사와 흙비로 창밖을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처음 사용해보니까 이렇게 또 깨끗해질 수 있더라고요. 그것도 생각보다 저렴하게요. 솔직히 바깥 창문 청소 전 사실 엄두도 안 났거든요. 고충이라 위험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그냥 달아주기만 하니까 알아서 청소를 해주더라고요. 한번 바로 보시도록 할게요. 오케이. 솔직히 이거 써보기 전에 창문 청소 사실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안 닦고 쓰면 되는 거 아님? 약간 세차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비 오면 닦이고 더러워지고 뭐 알아서 그렇게 쓰는 거 아닌가? 어차피 더러워지는데 뭐하러 창문 밖을 닦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거 쓰기 전엔 사실 저도 그랬어요. 한번 써보니까 진짜 신기하고 깨끗해지더라고요. 제가 주로 또 로봇 청소기를 리뷰하다 보니까 창문 로청도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창문 로봇 청소기 하면 여러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좀 비쌉니다. 근데 이거는 한 10만원 정도 하는데 예상보다 청소력도 좋았고 쓰기도 편리한 편이었어요. 게다가 스펙도 준수했거든요. 보통 창문형 로봇 청소기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요. 원형 물걸레가 탑재된 제품 혹은 네모난 제품, 요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원형 제품은 써본 적이 없긴 한데 네모난 모양이 좋은 이유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창문의 모양도 약간 사각형이잖아요. 그래서 구석까지 잘 청소하려면 네모난 제품이 조금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께는 63mm 수준으로 창문 로봇 청소기 중에서는 슬림한 편에 속합니다. 구성품은 간단한데요. 본체랑 전원 코드, 설명서, 그리고 물걸레 5장이 들어있습니다. 물걸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면 창문 로봇 청소기는 일반 로봇 청소기랑은 다르게 걸레를 자동으로 세척해주고 건조해주는 그런 기능이 없거든요. 따라서 창문당 걸레를 한 개씩 써야 하는 상황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걸레 재질도 이게 한번 만져보니까 괜찮은 재질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품을 보면 손잡이가 달려있고 좌측에는 물을 분사하기 위한 분무구가 2개씩 양방향으로 달려 있습니다. 좌우 혹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움직이는 방향에 물을 미리 뿌려주기 때문에 세척력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직접 사용해보니까 부무량 자체는 무난했어요. 이따 테스트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기 내부에 물을 넣어주어야 하는데 물통에 물을 채운 후에 주입구에 간단하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물을 넣어주셔도 좋고 약간 세제를 희석을 해주시거나 유리세정제를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이소에서 파는 그 1,000원짜리 파란 세정제 있잖아요. 그런 거 말입니다. 그 밖에 전원선은 5m, 안전고리 4m가 각각 달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소기가 창문에 딱 달라붙어 있어서 떨어질 위험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서 안전고리는 반드시 연결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 밖에 수동 조작을 위한 리모컨도 같이 동봉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간편하게 직관적으로 버튼을 눌러서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쓰는 방법은 굉장히 간편한데요. 우선 전원선과 주변에 보이는 곳에 안전고리를 각각 연결해 줍니다. 전원을 켜고 영상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버튼에 놓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청소기에서 소음이 나기 시작하는데 이걸 창문에 착하고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청소를 작동시키면 되는데요. 이렇게 창문에 붙여주신 다음에요. 리모컨이나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간편하게 작동이 시작이 됩니다. 리모컨으로 청소 모드를 설정을 해주시면은 좌우로 왔다 갔다 혹은 상하로 왔다 갔다 아니면 좌우 상하 왔다 갔다 이렇게 각각 설정이 가능하세요. 원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청소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모드에 맞게 청소도 진행을 해주고요. 만약 하다가 불만족스럽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청소를 돌려주면 되니까 사실 뭐 너무 간편해서 딱히 설명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고정밀 히든 센서가 모서리에 탑재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서리에 부딪히면 반대로 간다는 점, 그리고 이게 또 흡착력도 5600파스칼로 얼마나 이게 좀 세던지 손으로 잡아당겨도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20-30만원대 청소기들도 2000에서 3000대 정도의 흡착력을 가진 제품들이 많은데 이건 뭐 거의 2배더라고요. 잡설이 너무 길었죠? 청소를 바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만큼이나 모서리에 밀착해서 청소해주는 성능도 괜찮았고요. 보통 이런 창문형 로봇 청소기들은 동그란 회전형이 많았는데 이거 직접 한번 써보니까 네모난 모양 괜찮더라고요.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움직임도 효율이 되게 좋았어요. 게다가 숨겨진 센서도 있어서 그런지 청소도 나름 사각지대를 잘 커버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창문 로봇 청소기들의 한계는 아직 있는 것 같았어요. 찌든 때의 경우에는 여러 번의 청소가 필요한 경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창문에 흙먼지나 황사비가 묻은 경우에는 대부분 찌든 때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회차에 청소가 완전히 깔끔하게 되진 않은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장의 걸레가 소모될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도 여러 번 돌려주셔야겠고요. 참,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이 걸레가 총 5장이 탑재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걸레가 사실상 10회 정도 쓸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걸레 앞면, 뒷면 각각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청소할 면적이 넓으신 분들에게는 유리한 걸레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가격도 저렴하고 모서리 커버력도 괜찮고 두고두고 쓰기에도 만족스러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창문 밖의 풍경을 보기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은 창문 로청 하나 생각해보시는 것도 나름 괜찮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 사서 같이 나눠 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만 창문형 로봇 청소기의 단점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안전고리랑 전원선이 굉장히 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길면 길수록 좋긴 하거든요. 근데 사용을 하고 나서 이거를 정리할 때가 살짝 귀찮은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고 창문 청소도 이제는 로봇 청소기를 사용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먼저 로봇에게 시키고 싶었던 게 아무래도 청소인가 봅니다. 사실 저도 그랬고요. 청소 너무 귀찮았는데 뭐 이상 로띠였고요.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제품에 대한 생각은 가성비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점,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청소력도 괜찮았습니다. 가격이 너무 싸니까 사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 가성비가 좋다 하면은 사실 뭐 단점을 많이 상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제품 영상을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띠였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항상 사랑합니다. 제가 네이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바이럴 마케팅에 지겨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클린 로봇 청소기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이렇게 카페를 오픈하였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창에 로봇 청소기 매니아를 검색하셔도 좋고요. 고정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란에서도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막 없는 찐 정보와 솔직한 후기를 남기는 그런 커뮤니티가 되었으면 합니다. 로티가 매번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영상에서 언급하거나 추천드린 제품은 모두 고정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 꼭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고 가.